I've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 past is where it stays, way back a year ago. I've changed for the better this time. I thought I would never be fine. I strive just to say I'm alright, and for the first time in a long time I'm alright. I've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 past is where it stays, way back a year. I've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안녕하세요. 하루하루 소리를 담다 하소담이에요. 하소담 가족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인연의 끈을 더 돈독히 생각하면서 오늘 낭독해드릴 작품 소개할게요. 송량희 작가님의 나이 드는 것도 라는 단편 소설입니다. 지나온 삶의 인연들을 후회하지 말고 그냥 다 받아들이면서 살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오늘의 소설을 낭독할까 합니다. 나이 드는 것도 괜찮아 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하면서도 과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라고 작가는 물음을 던지는데요. 그러면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과 중요하게 간직해야 할 것들에 대해 이 소설을 통해 이야기를 풀어 놓았습니다. 작가의 현실을 비춘 소설이고요. 나이 듦에 대한 잔잔한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저의 구독자분들 대부분이 공감을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자, 눈을 지그시 감아보세요. 아주 넓은 산을 뒤로하고 앞으로는 작은 개울이 흐르는 정원에서 나무근에 등을 기대고 앉아있는 나를 상상하면서 하소담의 낭독에 귀를 열어주세요. 잔잔한 삶의 여운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하소담에게 큰 사랑으로 돌아옵니다. 나이 드는 것도. 송량의. 맑은 하늘은 가슴속까지 설레게 한다. 오늘 방문할 특별한 손님 때문에 더 그런 모양이다. 아침 일찍부터 바쁜 손놀림이었는데 이제 쉬면서 기다리는 일만 남았다. 큰아들, 손자, 손녀, 며느리까지 내려온다는 전화를 지난주 토요일에 받았다. 둘째 아들 내외는 해외 파견 근무 중이라 몇 년 동안 보지 못했다. 큰아들네 손자, 손녀는 1년에 두어 번씩 본다. 일주일이 멀다 하고 만났던 건 5년 전의 추억이 되어버렸다. 준비는 거의 되었다. 식탁에 음식도 다 차려놓았다. 밖에 있는 정자에 앉아 산 아래를 굽어본다.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지나간다. 나는 산골 생활에 적응하고 있는 모양이다. 서울에서 어쩔 수 없이 귀농하러 왔다. 4년 되었다. 시골 생활하기 전에는 서울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다. 직장 은퇴할 때 매달 연금으로 퇴직금을 나누어 받는 방법이 최고라며 사람들이 말했던 걸 실행하지 않았음을 후회하기도 하지만 다 지나간 일이다. 아들이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매달 임차료 내는 금융 비용이 커서 상가 한 채를 매입하면 좋겠다고 도와달라고 했다. 죽기 전에는 증여하지 않겠다는 다짐은 어느 순간에 무너졌다. 사는 아파트를 주택연금으로 하여 매달 200만 원 받으며 노후를 보내려 했었다. 주택연금이란 본인의 집에서 살면서
집을 담보로 하여서 매달 정부에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받는 제도를 일컫는 말이다. 노후에 벌이가 없고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주택을 통해서 걱정 없이 돈을 받아서 이용 가능하니 은퇴 후에 특별한 수입이 없는 사람들은 좋은 제도이다. 종신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에다가 평생 거주까지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이용하기에 괜찮은 제도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은행의 확인차 다시 알아본 결과 평생 살면서 매달 연금식으로 돈을 받으며 살 수 있다는 것이었다. 사는 아파트를 종신연금으로 하겠다고 아들에게 상의한 이유를 지금도 모르겠다. 아들은 말했다. 매달 200만 원씩 20년 받으면 5억 정도 되는데 그때 집이 없어집니다. 차라리 제가 월 300만 원 드리겠어요. 평생 이 집에서 사시고 다만 담보로 은행에 저당 잡혀 대출을 받아주세요. 카페 상가를 사면 월 400 안 나가니까 저도 이익이고 아버지도 이익이네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시죠. 아들의 말이 설득력 있다고 착각했었다. 그 한동안은 매달 300씩 아들에게서 정확히 통장에 자동이체 입금되었다. 아내와 함께 여행 다니고 맛있는 거 먹으며 은퇴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고 있었다. 아파트를 아들 명의로 소유권 이전한 다음부터 생긴 일이다. 어느 날 아들이 사색이 되어 들어왔다. 친구에게 사기당하여 10억을 물어주든지 카페를 넘겨주든지 해야 한다고 말한다. 결국 내가 살던 아파트는 타인에게 넘어갔고 월 300만 원씩은 더 이상 들어오지 않았다. 당장 살아갈 집도 없고 먹고 살 길이 막막하여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아내와 제주도로 갔다. 아내의 화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잘 살다가 거지꼴이 되었다는 것, 믿는 사람에게 당한 분노 등으로 스트레스가 아주 심했다. 어쩌다 보니 일용 근로자로 떨어진 신세에 감정을 다스릴 수 없었다. 입에 풀칠은 해야 한다며 하루에 8만 원 받는 귤농장 일용 근로자가 되었으니 편치 않았을 것이다. 아는 사람들에게 들키면 창피하다고 제주도로 멀리 떠나왔으니 제정신이었을까. 그렇게 사이좋던 우리였는데 부부싸움도 잦았다. 방이 4개나 있는 큰 집에서 살다가 원룸으로 추락하였으니 오죽하였을까. 매일매일 파산한 가정이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날이 계속되었다. 제주도로 내려간 몇 달 후부터 아내는 피로감이 심하고 체중 감소가 뚜렷했다. 노동일이 고되어 그런 줄 알았다. 소화가 안 된다고 소화제를 매일 먹고 가끔 토하는 증세까지 왔다. 두통과 어지럼증도 있다고 말하였다. 병원에 갔더니 혈액암이라고 했다. 림프종 혈액암은 피에 생기는 질환이라고 한다. 인체의 면역체계에서 중요한 림프계에 발생하는 암을 말한다고 한다. 하늘이 노랗다는 말을 실감했다. 혈액암의 원인은 현재까지 명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면역력이 떨어진 환자에게서 많이 나타난다며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의사가 물었다. 스트레스가 심하고 못 먹고 근심 걱정으로 잠을 편히 이룰 수 없었으니 면역력이 좋을 리 없었을 것이다. 지방병원을 거쳐 서울에 있는 국립원자력병원에 입원하였다. 마음 편하게 먹고 안정을 취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다. 그런데 아내는 더 흥분하기 시작했다. 38도 이상의 발열이 자주 나타나더니 점점 더 건강이 나빠져갔다. 항암 치료를 시작했다. 6인 입원실에 있으니 주변이 시끄럽고 역한 냄새가 진동했다. 병 간호하는 사람과 면회온 사람들의 요란함은 기본인 듯 하였다. 보호자인 나도 견디기 힘들 지경이었다. 넓고 고요한 집에서 편안히 살던 습관이 좁은 이곳에 적응될 리 없었다.
돈이 있다면 1인실에 입원하여 조용하게 치료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아들의 사업 자금을 대다가 이 꼴이 되다니 자식이 원수라는 생각만 들었다. 돈 잃고 건강 잃고 모두 잃었다는 생각에 감정이 북받쳐 올랐다. 여보, 미안해요. 다 용서하세요. 안 돼, 안 돼. 아내는 그렇게 한마디를 말하고 하늘나라로 갔다. 입원하고 60일째에 죽었다. 내 몸에서 눈물이 그렇게 많이 나올 수 있는지 의아했다. 퇴직하고 시간이 많으니 세상 구경 많이 가자고 했었다. 해외여행도 많이 하고 둘만의 시간을 많이 만들자고 했었다. 그런 아내가 나만 남겨놓고 갔다. 아내에게 잘못해줘서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짐승처럼 울었다. 억울하기만 하였다. 장래 후 어디 가서 혼자 살 것인가 고민 중인데 소화가 되지 않았다. 아내 이름 모미려니 했는데 점점 더 심해졌다. 혹시나 해서 검진했는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어야 했다. 위암, 2기라는 판정을 받은 것이다. 아내 곁에 빨리 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야 하는지 하느님께 물었다. 암 수술비는 직장 다닐 때 가입한 실손보험으로 처리하였다. 보험이 없었다면 대책 없이 죽었을지도 모른다. 항암 치료는 거부하고 수술 한 달 만에 산속으로 들어왔다. 몇 년이 지난 지금은 산속에서 먹고 마시고 잠을 잔다. 편안하게 글이나 쓰며 생활하고 슬픈 과거는 잊으려 한다. 현재의 행복만을 그리려고 노력하며 살고 있다. 산자락에서 혼자 산 날이 벌써 4년이 되었다. 방사선 치료를 포기하고 자연 속으로 들어와서 살다 보니 위암이 날 잊었나 보다. 착하게 사는 사람에게 선물 준 것인지 아니면 다 내려놓고 비우고 편하게 살다 보니 면역력이 강화되어 암이 죽었는지 하여튼 건강을 되찾았다. 산속에서 자연식을 하며 공기 맑은 곳에서 살면 암이 가장 싫어한다는 것을 치유의 숲이라는 책에서 본 듯도 하다. 늙어서 돈이 없는 것처럼 불행한 게 없다는 것을 알지만 후회하기는 너무 늦었다. 산속 공기 좋고 물 좋은 곳에서 자연인으로 살 때까지 살다가 조용히 죽고 싶었다. 죽음은 두렵지만 한 번뿐인 죽음이라 호기심도 든다. 나이 드니 병이 잘 낫지 않는다. 작은 상처나 소화불량도 오래 간다. 늙어가는 걸 저항할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슬프다. 누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기만을 기다리는 수동적 태도가 싫기도 했지만 도시 생활의 스트레스를 감내할 기력이 없다. 새 모이를 주려고 땅콩을 절구통에 빻는다. 처마에 매달아 놓은 모이통에 모이를 넣고 휘파람을 분다. 새들이 시차를 두고 날아와 물고 간다. 식탁에 놓인 음식을 점검해 본다. 치나물 초밥 모양이 예쁘다. 쌈밥은 치나물 잎에 싸서 강된장 찍어서 먹도록 해놓았다. 가지나물, 고사리 무침, 시금치 나물, 상추, 고추, 머루, 산딸기 등등 푸짐하다. 내가 산에서 채취하거나 텃밭에서 재배한 유기농 자연식품이다. 천문동, 산더덕, 토복령, 망개나무 잎과 뿌리, 칡은 내가 암을 고친 음식이지만 애들은 싫어할 듯하다. 닭백숙은 좋아하겠지. 양봉으로 채취한 꿀을 많이 넣어서 만든 도라지 정과는 좋아하겠지. 내가 재배한 표고버섯 무침은 맛있다고 할까? 쑥, 냉이, 뽕잎, 달래장은 새콤한데 나만 좋아할까? 머위, 드릅도 삶아놓았다. 인동초, 엉겅퀴, 쑥, 삼잎을 말린 차도 준비했다.
내가 계곡에 만들어 놓은 평상에서 후식을 먹고 꽃향기 풀내음 가득한 곳에서 자연을 만끽하도록 해야지. 디저트는 산에서 따온 머루와 으름으로 해야지. 바나나보다 훨씬 좋던데 애들은 싫어할까? 애들은 꿀이 많이 들어간 꽈배기나 호떡을 더 좋아할 거야. 다 만들어 놓았으니 충분하다. 내가 좋아하는 호박죽은 만들지 않았다. 도시에서 사 먹는 호박죽은 달다. 애들은 단 것을 좋아한다. 유기농 자연식 호박죽은 내가 재배한 땅콩, 호박, 고구마, 밤을 넣고 끓이다가 누룽지를 추가하면 끝이다. 애들은 달지 않으니 맹탕이라고 싫어할지 모른다. 가짜 호박죽이라 할 것이다. 세상은 참 이상하다. 가짜가 진짜가 되고 진짜가 가짜가 된다. 사 먹는 호박죽과 비교해 본다. 냇가에서 잡은 물고기로 매운탕도 만들어 놓았다. 지난 가을에 많이 만들어서 조각으로 잘라서 말려놓은 도토리묵을 물에 불려 놓았다. 말린 도토리묵은 간장에 찍어 먹어도 좋고 국물에 넣어 먹어도 맛이 좋다. 장작불은 꺼지지 않도록 활활 타오르게 피웠다. 장작불 위에서 호박전이나 파전을 만들어 먹으면 이색적인 맛이 난다. 팬은 깨끗이 닦아 놓았다. 장작을 몇 개 더 넣는다. 연기에 눈이 맵다. 그런데 눈물이 달다. 창문에 만들어 놓은 꽃발이 싱그럽다. 철쭉꽃, 나리꽃, 장미꽃, 이름 모를 야생화까지 향기가 방 안에 가득하다. 나뭇가지를 엮어 발을 만들고 그 사이에 꽃들을 따다가 매달아 놓은 것이다. 내가 보기에도 참 예쁘다. 방문 앞에 조롱박을 10개 만들어 걸어 놓았다. 조롱박에 웃는 얼굴을 그렸다. 방을 드나들 때마다 매달아 놓은 조롱박 속 방긋 웃는 얼굴을 보고 웃게 된다. 행복해야 웃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라도 웃으면 행복해진다. 방 밖으로 나오다가 머리를 부딪힐 뻔했다. 항상 겸손하게 머리 숙이고 살라는 뜻일 것이다. 도시의 집처럼 높게 만들 수 없었다. 애들에게 고개 숙이고 들락거리라고 당부해야겠다. 겨울에는 비닐로 문을 덮지만 지금은 따뜻해 비닐망을 모두 치웠다. 산천 풍경이 예술로 태어난다. 경치 자체가 한 폭의 풍경하다. 운치가 있고 아름답기 그지없다. 야외 주방으로 나와 물 한 잔 마신다. 여기서는 무엇이든 돈을 주고 사지 않는다. 아파트나 동네에서 버린 물건을 주워 재활용한다. 고물상에서도 얻는다. 재활용품으로 집과 주방의 모든 것을 손수 만들었다. 산중턱에서 솟는 용천수를 끌어다가 먹는데 산속에서 나오는 물이라 그런지 달다. 수돗물도 먹지 않는 도시인에게 먹으라고 강요할 수는 없다. 도시인들은 생수를 사서 먹는다는데 영양가는 없을 것 같다. 자연이 얼마나 인간에게 혜택을 주는지 몰랐었다. 자연식을 먹으며 좋은 공기 속에 살다 보니 건강을 찾았다. 마음 비우고 내려놓고 사는 동안 암덩어리는 안녕을 구했다. 지나간 것은 모두 내려놓고 산다. 무엇을 위해 죽기 살기로 삶과 싸우며 살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적당히 살 것을 하고 후회하기도 한다. 아픈 몸도 이유였지만 돈이 없어서 할 수 없이 들어온 산속이 이제는 아파트보다 훨씬 좋아졌다. 익숙한 것과 결별하고 새로운 현실에 적응한 내가 자랑스럽다. 텃밭에 간다. 배추밭에 들어가니 배추벌레가 많다. 집게로 하나씩 잡는다. 여기서는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다. 벌레가 먹고 남은 것을 내가 먹는다. 벌레가 너무 많으면
욕심쟁이 벌레 일부를 잡아 아주 멀리 던져버릴 수밖에 없었다. 달팽이, 무당벌레, 벌까지 함께한다. 애들은 호기심은 있어도 도망갈 것 같다. 배추를 몇 포기 뽑아 샐러드를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 만들 계획이다. 궁채나물, 가지, 옥수수, 콜라비, 오이, 수박까지 잘 자라고 있다. 토란잎에 밥을 퍼주기 위해 여러 장 딴다. 그릇이 부족하니 토란잎도 훌륭한 그릇이 된다. 닭장의 병아리들이 제잘된다. 토끼장의 토끼들이 나를 반긴다. 고양이는 어느 순간 핥히고 살기를 띨 때가 있어서 처음에 키우다가 포기했다. 토끼는 항상 순하다. 언제나 사랑스럽다. 행복하다. 너희들 때문에 내가 더 행복하다. 산속 농망에서 전기가 조금 필요할 때가 있다. 태양광 패널로 전기를 쓰고 수돗물은 산속 용천수로 사용한다. 이곳은 없는 것 빼고 다 있다. 욕심을 줄이면 불편하지 않다. 텔레비전을 보지 않아도 심심하지 않다. 오히려 정치, 사회, 뉴스 등 몰라도 되는 것을 모르게 되어 편안하다. 이동한다. 이곳은 어디를 가도 나의 무대다. 처마 밑에 만들어 놓은 새 둥지에서 어제 부화한 새끼 5마리가 요란히 운다. 나를 엄마인 줄 아는지 입을 벌린다. 매년 이곳에 새끼를 기르는 엄마 새는 나와 친구가 되었다. 엄마 아빠 새들이 먹이를 번갈아 가며 준다. 행복해 보인다. 덕분에 내가 더 행복하다. 이것이 자연이 주는 선물일 것이다. 여기서는 말동무가 없다. 새들과 꽃, 나무, 구름이 말동무다. 나는 시 읽는 것을 즐겨한다. 생각나는 대로 읊고 자작시를 저장했다가 옮긴다. 나중에 시집이 될지도 모른다. 시가 술술 만들어지는 건 자연의 힘이요, 자연의 혜택이다. 생각하는 삶이 아니라면 시가 나올 리 없다. 행동하는 대로 생각한 찌든 도시의 생활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다. 하고 싶은 일만 하며 사는 지금 나이 드는 것도 괜찮은 삶이다. 내과에 가서 다슬기가 많은지 확인한다. 지난번에 손자 녀석이 다슬기 잡는 재미에 푹 빠졌던 기억이 있다. 아주 재미있어 했는데 많이 잡지 못했다고 섭섭해했었다. 산 아래에서 많이 잡아다가 집 근처 계곡 냇가에 뿌렸다. 애들이 좋아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할 것 같다. 할아버지가 슈퍼맨인 줄 알고 있으니 그렇게 해주어야 한다. 손자가 웃는 일이라면 최선을 다하고 싶다. 하루를 활짝 열었다. 좋은 날이다. 세상이 열렸다. 내 입 클로버를 쉽게 찾는다. 기다린다는 것은 행복한 고통이다. 먼 발치를 바라보고 있는 눈이 흐리다. 걷는다. 걷기가 사망률을 낮출 수 있다는 연구가 있다. 하루에 6,000보 이상 걸으면 사망률이 51% 낮아진다는 발표도 있지만 여기서는 걷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되어 있다. 핸드폰에 만보기 기능이 있어서 하루에 얼마나 걸었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 평균 12,000보 이상이다. 걷기가 건강에 얼마나 좋은지 체험하고 있다. 목적지도 없으면서 이리저리 바쁜 척한다. 나이가 들면 젊었을 때보다 자신에게 더욱더 엄격해져야 한다고 한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귀찮아도 많이 걷고 게으르지 않아야 한다. 나이 들수록 외롭다지만 누가 해결해 줄 수 없다. 운명이다. 고통이다. 매일 함께 놀아주거나 말동무해 줄 사람을 곁에 둘 수는 없다. 유언장은 미리 준비해 두었다. 사후에 유산을 물려줄 것은 없다.
그러나 혹시 내가 유명 작가가 된다면 유산을 둘러싸고 남은 가족들이 다투는 것보다 비참한 일은 없을 것이다. 매일 일기를 쓴다. 자연스레 주어진 늙음의 모습에 정할 필요는 없다. 늙어가는 과정을 자연스레 받아들인다. 종아리 근육을 키우는 발 뒤꿈치 들기 운동을 한다. 무엇라도 하지 않으면 불안하다. 나이가 들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기차나도 많이 걷고 게으르지 않아야 한다. 나이 들면서 하여야 할 운동이 걷기 운동과 발꿈치 운동이라고 한다. 중풍 예방, 치매 예방, 하지 근력 강화를 위해 하루 100번 이상 하라는데 벌써 200번을 더한 것 같다. 언제 오려는지 초조해진다. 점심때라는데 벌써 12시다. 날씨가 좋다. 꽃들이 지천이다. 계절은 한 번 가도 다시 돌아온다. 늙음은 한 번 오면 가려 하지 않는다. 꽃처럼 내년에 다시 필요하지 않는다. 메마른 나무도 봄이 되면 잎새가 돋는다. 늙음은 그렇지 않다. 흐르는 물처럼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머리 위에 하얌은 더해가고 젊음은 잡으려 해도 가더니 늙음은 가라 해도 가지 않는다. 나에게 필요한 사람을 찾으려 해도 쉽지 않다.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찾으면 쉬울 텐데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것인데 행복의 완성이 나의 것을 채우는 삶이라고 생각하나 보다. 남에게 주는 것을 게으르게 하다 보니 내게 필요 없는 것도 남에게 주지 못하고 있다. 먼저 손을 내밀어 남에게 주는 연습이 필요한데 오히려 피하고 산속으로 들어와 나는 자연인이라고 소리치고 있다. 새들과 노래하고 유기농으로 농사 지으며 산책하고 하고 싶은 일만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으로 온 것이 맞다. 산에서는 급하게 서두를 것이 없다. 꼭 해야 할 일도 없다. 그냥 두면 6개월도 못 산다는 시한부 선고를 받고도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다. 내 인생 위대한 보너스다. 연명치료 거부각서까지 써놓고 이곳으로 온 것이 참 잘한 일이다. 자연의 품에 안겼더니 몇 년째 살고 있다. 아내와 함께 왔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내의 병도 다 나았을 것이다. 또 후회가 밀려온다. 나도 모르게 신은 술술 나오건만 외로움은 더해간다. 늙으면서 더 외로움을 타지만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없다. 매일 함께 놀아줄 말동무를 곁에 둘 수 있다면 최상이리라. 친구들이 병원에 누워있거나 산속에 누워있는 경우가 늘어간다. 어쩌다 만나는 지인들도 코로나 때문에 만남이 끊겼다. 돈을 아끼지 말아야 사람을 얻는다고 하는데 쓸 돈이 충분하지 않은데 어쩌라 말인가. 혼자서 즐기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기에 시를 쓰게 되었다. 고독을 피할 수 없다기에 시간 날 때마다 글을 쓴다. 외로워야 글을 쓸 수 있다는데 그래서 글이 술술 나오나 보다. 혼자서 산속을 걷는 고독에 강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닌가. 얼마 전 쓴 시를 다시 읽어본다. 제목, 나이 드는 것도 괜찮아. 늙는다는 것은 서름이 아니다. 하고 싶은 노래를 메아리로 남길 수 있다는 것이다. 어제 못 가본 길 오늘은 걸어가 볼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것이다. 이 친구 간 곳 없이 무정하지만 자유로운 나그네 될 수 있다. 여인네의 포말 같은 몸도 어지러움에서 해방된다. 낯선 여행지도 선택의 권리를 부여받는다. 하고 싶은 일만 할 수 있다는 건 무한한 특혜다. 하고 싶은 일만 하기에도 생이 짧다는 것을 느낀다. 여러 상염 짊어지고 아침을 맞지 않아도 된다. 하늘 보고
새소리 듣고 환하게 살 수 있다. 버릴 것만 남기는 삶을 즐길 수 있다. 젊은 날이 훤히 갈 때 나는 없어지지만 나이 드는 내가 보인다. 표류한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황혼해지더라도 지금이 좋다. 나이 드는 것도 괜찮아. 또 하나의 자작시를 더 읽어본다. 제목, 인생 이모작. 추억은 황홀한 슬픔이다. 아니다. 꿈 같은 기억이다. 항상 마주했던 오늘 무제한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었구나. 자식들도 변해가고 다른 풍경도 변해간다. 아이들과의 추억은 사진첩에 담겨 있고 아이는 부모를 닮고 자신들을 꾸민다. 자식들도 독립했으니 인생 이막은 나를 위해 꿈을 펼칠 무대. 남은 인생 이모작으로 살아야지. 살아보지 않은 시간 속으로 들어가 봐야지. 나는 연습 없이 태어났지만 훈련하고 죽어야지. 더 늙어도 외롭지 않도록 의미 있는 것을 담아야지. 감당할 무게만큼 욕망하며 하고 싶은 일을 해야지. 내 의지로 나를 운행해야지. 글 쓰는 시간, 지금이 참 행복하다. 내가 쓴 시지만 뭉클하다. 이러다가 노벨 문학상 준다고 하면 주민등록 초본부터 발급하러 가야 하는 것일까? 인터뷰에는 무엇라 해야 하나? 나에게 한을 주고 간 아내를 팔아 상을 받았다 해야 하나? 상상이 코미디 수준임을 알고 혼자 희죽 웃는다. 자작시 한 수를 또 읊는다. 제목, 나는 자연인이다. 여기저기 얽매여 괴로움 당하고 있지 않다. 광덕 산장, 자연의 품속에 나를 눕힌다. 농막이지만 내게는 왕궁, 수익을 바라지 않으니 욕망이 없다. 밭에는 돈이 될 내 것이 없다. 물건에 짓눌려 옹색해질 수 없다. 갖지 않으니 고통이 없다. 욕망의 집에서 벗어난 산장, 세상과의 싸움이 끝난 곳, 많이 내려놓으면 많이 평화롭다. 자연인으로 살면 편안하고 조용하다. 새롭게 시작하니 봄이 움튼다. 자연을 통해 모든 자연의 끝에 이른다. 생각난 김에 자작시 한 수를 더 읊는다. 제목, 자연에 살다. 이제 더 이상 아는 이들에게 상처받고 싶지 않다. 친해질수록 배신의 아픔은 크고 사랑한다면서 고통을 주고 상처는 아는 사람들이 더 아프게 한다. 상처를 치유하고 싶다.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다. 자연에 홀로 살면 좋겠다. 아는 사람들을 만나지 않는다는 것은 자유로운 행복이겠지. 스스로 홀로의 향기를 맡는다는 것은 좋은 거겠지. 갈등과 상처, 불안과 스트레스도 아는 이가 하는 것. 이제 세상을 살아가느라 지치고 싶지 않다. 나를 잃어서 나를 찾는 길, 자연에 살자. 은하수가 서쪽으로 건너가는 별을 보고 싶다. 별사랑에 끙끙 앓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 혼자 있어도 참 좋은 나만의 장소를 만들고 싶다. 지금 중요한 건 나 자신과 마주하는 용기. 욕심을 다스리며 살 수 있겠지. 자연에 살다. 자연에 살고 싶다. 손자 손녀가 왔을 때 어디를 먼저 구경시켜줄까 계획해본다. 동굴 탐험을 첫 번째 해야겠다. 집에서 조금 올라가면 거대한 바위 틈 사이로 굴이 하나 있다. 들어가면 넓은 땅이 나온다. 이곳은 영화 잃어버린 세계를 찾아서 장면과 비슷하다. 바위 사이로 비집고 들어가면 분지 형태의 넓은 땅이 나온다. 산 중턱에 산맥처럼 바위가 길게 늘어져 있는 것도 신기하다. 그 사이로 사람들이 들어갈 정도의 틈이 있는데
동굴로 들어가면 신천지가 있다. 화산 분화구였는지 분지 형태다. 바위 사이로 용암이 흘러내렸을까? 아이들에게는 환상적인 풍경일 것이다. 분지 안에는 작은 소나무 즐비하다. 작년에는 에메랄드 그린 묘목과 남천을 심어 놓았다. 신천지를 더 아름답게 만들고 싶었기 때문이다. 몇 년 후에는 더 아름다운 동굴 탐험이 될 것이다. 이곳에 장내삼도 심어 놓았다. 송이버섯을 많이 따는 곳이다. 송이버섯은 딸 때 밑부분을 조금 뜯어 묻어 놓으면 다음 해에 다시 그 자리에서 송이를 캘 수 있다. 아이들에게 산삼 찾아라, 송이버섯 찾아라 하면서 보물찾기 놀이도 할 것이다. 손주들의 웃음소리가 분지 내에 울려 펴지면 메아리가 아름답기도 하리라. 생각만 해도 좋은 기분에 엔돌핀이 솟는다. 이곳에서는 내가 무대 연출가요, 장치가요, 주연 배우다. 제작자인 내가 하라는 대로 손주들이 산중에서 연기할 것이다. 미소 짓다가 눈을 뜰 때마다 눈물이 흐르는 것을 느낀다. 눈물이 흔한 것은 나이 든다는 것과 관계 있는 것일까? 잊고 있었던 서름이 올라온다. 아내에 대한 그리움을 안고 살아야 함은 천영인가 보다. 아내가 손주들이 노는 것 보면 정말 좋아했을 것이다. 장손, 나이가 몇이야? 10살 맞아? 숙녀님, 나이가 몇이야? 7살 맞아? 이렇게 말하며 아내는 영화처럼 손주들 뒤를 따라 뛰어다녔을 것이다. 손주들과 노는 아내의 모습이 그려진다. 아파트에서 나와야 할 때 산중 생활을 시작했더라면 아내와 지금까지 함께 살 수 있지 않았을까? 아내와의 대화가 생각난다. 여보, 산으로 가자. 우리들이 무엇을 해도 먹고 살지 않겠는가? 늙은이가 산에 가서 어떻게 살아요? 도시 생활에 익숙해져서 힐링 생활이라 해도 자연으로 돌아가기 어려워요. 저는 제주도로 가고 싶어요. 많이 먹어서 탈나고 성인병 걸리는 거야. 영양 과다나 스트레스가 만병의 원인이라잖아. 산속으로 들어가자. 내가 죽으면 혼자 가세요. 저는 따뜻한 제주도로 가겠어요. 거기서 빌어먹더라도 산은 싫어요. 필름이 끊긴다. 무슨 암이든 흙하고 따뜻한 곳에서는 암이 죽는다 해서 황토방을 만들어 놓았는데 나 혼자 호강하고 있다. 황토방 지어놓은 곳은 명상하고 글 쓰는 명당이다. 나만 출입하고 싶어서 관계자외 출입 금지라고 써붙여 놓았다. 아내는 관계자이므로 좋아할 텐데 서운하게 그지없다. 강제로라도 끌고 왔다면 삶이 바뀌었을 것이다. 더 행복하고 더 즐거웠을 것이다. 안타까운 속마음을 삼키며 일어선다. 아냐, 이것은 현실이다. 긍정적으로 좋은 것만 그리자. 벌떡 일어나 야호 하고 외친다. 여기가 얼마나 좋은가. 쫓기지도 얽매이지도 않는 삶이다. 산속이 좋다. 이제 쉼표를 찾아왔는데 좋은 생각만 하자. 산중생활 4년이 되었다. 산중생활이 가장 좋은 것은 스트레스가 없어진 것이다.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운동이라 생각한다. 산이 병원이다. 치유의 숲이다. 몇 년 동안 약을 먹어본 적이 없다. 아프다고 가만히 있으면 더 아파진다. 억지로라도 움직이다 보니 지금까지 살아온 원동력이 되었다. 벌통에서 벌들이 비행기 이착륙하듯 날고 있다. 바쁜 꿀벌은 슬퍼할 시간이 없다. 항상 움직이는 벌들은 아프지도 않을 듯하다. 정자에 앉아 산 아래를 바라본다. 그때 핸드폰의 울림이 나를 소름돋게 한다. 아버님, 출발하려다가 그만두었어요. 코로나 걸렸는지 갑자기 열이 나서 나중에 가야겠어요. 죄송해요.
그래? 건강 조심하고. 괜찮다. 오미크론 핑계다. 잠시 만난 것이 6개월 넘었는데 보고 싶으니 다음 주에 꼭 오라는 말도 하지 못한다. 돈이 없고 젊음을 잃으니 다들 귀찮은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내가 돈이 많아서 유산을 주는 것을 고민 중이라든가 아니면 젊다거나 돈을 많이 번다든가 능력 있는 사람이었다면 한 달에 2번 이상도 왔을 것 아닌가. 좋지 않은 상상을 한다. 늙으면 나중은 없다. 오늘 즐기지 못하면 내일은 행복할 수 없다. 나중을 던져버리고 현재를 살아야 하는데 젊은이들은 나중을 말한다. 산속에서 캔 더덕구이, 냇가에서 좋은 다슬기, 고사리, 딸기 등 식탁에 가득한 음식을 바라본다. 송이버섯 향기가 가득했던 방에서 냉기가 흐른다. 오늘 같은 날에 맛보여주려고 보관했던 산삼도 처량해 보인다. 곰치와 더덕잎이 생기를 잃었다. 손주들 태워주려고 느티나무에 그네도 만들어 놓았는데 다슬기도 많이 잡아다 냇가에 뿌려 넣었는데 음식도 며칠 동안 정성 다하여 만들어 놓았는데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혼자 이 많은 음식을 먹는 건 불가능하다. 친구를 초대하여 함께 먹으면 좋을성 싶다는 생각이 든다. 술 한잔하며 담소를 나누고 늙어가는 이야기를 할까 하여 수첩을 찾는다. 전화번호를 찾다가 깜짝 놀란다. 핸드폰 번호가 대부분 011 또는 017, 019로 시작하는 번호가 대부분이다. 요즘은 모두 사라진 번호다. 최근 5년 동안 누구에게도 연락해 본 적이 없다. 핸드폰을 던진다. 쿵 하고 농막을 울린다. 할 수 없다. 항상 그렇게 하였듯 혼자 먹어야 한다.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온다. 나를 위로하는 빛도 처량해 보인다. 인생이 일장춘몽이구나. 기쁨인 줄 알았는데 슬픔의 다른 얼굴이었고 행복인 줄로만 알았는데 불행의 또 다른 시작인 것을 경험한다. 기쁨과 슬픔, 행복과 불행은 동전의 양면처럼 한 묶음이구나. 진수성찬이 가득한 밥상에 혼자 앉아 꾸역꾸역 입에 넣는다. 눈물이 짜다. 네, 소설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부터는 소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나이 드는 게 썩 반가운 일은 아니죠. 생물학적으로 젊지도 않고 몸은 여기저기 고장나기 시작하고 심지어 어제의 기억이 통째로 사라지기도 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성공과 가족을 위해 누구보다 치열하게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나이 50이 되면 하늘의 뜻을 안다고 했건만 우리는 언제 그 뜻을 알아갈까요? 고비고비 나이가 들 때마다 우리는 당황하고 표류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 소설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반추해 보셨을까요? 저는 돌아가신 시어머님 생각에 마음이 먹먹해졌습니다. 인생이란, 삶이란 일장춘몽이구나. 그래, 어머님도 이런 마음이셨겠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그저 한없이 후회스럽고 미안함이 복받치기도 했습니다. 영원한 자식도 아니거니와 영원한 생도 없는데 말이에요. 글 속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중은 던져버려라. 현재를 살아라. 그러나 젊은이들은 늘 나중을 말한다 라고요. 나이 드는 것도 생각보다 즐겁고 행복한 거라고 얘기해 주셔서 작가님의 생활 루틴을 한번 따라해보고 싶어집니다. 송량희 작가님은 이 글을 통해 이렇게 전합니다.
나이 들면서 재물이 많은 것보다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 동반자가 있어야 하고 사랑은 노력이다. 스스로 즐길 수 있는 재산이 없으면 자신을 지킬 수 없다. 할 일 있는 노후가 되도록 해야 한다. 용기 있는 사람이라면 나이 들어도 기회를 잡을 것이다. 꿈은 실천하지 않으면 그냥 꿈일 뿐이다. 불행은 좌절할 때 오는 것이고 꿈을 위해 나가는 자는 행복을 초대할 것이다. 행복은 준비가 안 되어서 찾지 못할 뿐 항상 있는 것이다. 그리고 행복은 돈이 아주 많이 필요하지는 않다. 나이가 들수록 아는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자. 어떠세요? 이만하면 나이 드는 준비는 완벽할 것 같습니다. 젊은 날이 훤히 갈 때 나는 없어지지만 나이 드니 내가 보인다. 표류한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으며 황혼해지더라도 지금이 좋다. 나이 드는 것도 괜찮아. 라는 문장과 이왕 이 세상에 태어난 것 가슴 떨리게 행복하게 살자는 작가의 말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하소담의 영상을 마칩니다. 그러면 하소담은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편안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Each and every day, the past is where it stays. Way back a year ago.